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누군가는 잊을 수 없는 치욕이 됩니다. 시대는 변했고 이제 가해자가 부끄러운 시대가 왔습니다. 모두 달라지실 시간입니다. 나의 언어의 신호등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성희롱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생각보다 시니어 세대의 성희롱 사례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뿐만 아니라 시니어 세대의 경우 남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이 꺼려지기도 하고 기분은 불쾌했지만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 그냥 넘기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혹은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더 나아가 고용 및 업무상에서 각종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상대방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상대방의 피해의식이다와 같은 가해자 견해와는 상관없이 성희롱은 상대방의 불쾌감만으로도 성립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언어와 관련된 경우는 언어적 성희롱, 시각과 관련된 경우는 시각적 성희롱, 행동과 관련된 경우는 육체적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 고용평등법으로 성희롱에 관한 규제가 면밀히 정해져 있으니 성희롱을 하는 즉시 법과 관련된 규제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난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등의 생각과 말로는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한 지금 인식이 바뀌고 기술이 진보한 것처럼 성희롱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서 이제는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잠깐의 불쾌함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업무에도 많은 지장을 주는데요. 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가 공원을 청소하는 업무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넓은 범위를 청소하는 일이어서 조원 6분이 투입이 되었는데 남성 참여자 4분과 여성 참여자 2분이 한 조가 되었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이인지라 자연스레 친해져 같은 동성끼리 주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죠. 그런데 남성 참여자 4분이 즐겨하던 대화 주제가 자꾸 음담패설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허나 이런 언어적 성희롱으로 그 2분의 여성 참여자가 어려움과 불편함을 이기지 못해 결국 사업을 그만두는 결과로 초래되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해자들은 그게 가해인 줄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견디기 힘들어 일을 그만두신 분들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분들이었다는 결과입니다. 결국에는 그 남성 참여자 4분도 주변 시민들의 음담패설 대화 민원으로 모두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방을 잠깐 불쾌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게 보람과 경제적 도움을 주었던 중요한 일을 그만두게 할 만큼 부적절한 행위임을 모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희롱 중 가장 많은 사례를 차지했던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말로 성적인 불쾌감을 조성하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가해자의 의도와는 달리 피해자에게 상처를 남겨 성희롱이 되는 말들도 많았는데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수치심을 안겨주면 안 되겠죠? 특히 성희롱은 여성에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만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러 나온 동료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어적 성희롱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자라 엉덩이가 무거운가? 성별을 거론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것. 이것 또한 분명한 언어적 성희롱 표현입니다. 밥 숟가락 들이면 있나? 이 말은 남성 참여자가 여성 참여자에게 들었던 성희롱 표현입니다. 주로 힘에 관련된 말들이 많았습니다. 애 잘나게 생겼네. 성적인 발언과 성별 차이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에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둘이 부부요? 그럼 그런 사이요? 서로 사이가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남녀 관계를 단정짓는 일. 더 나아가 그 이유를 이성관계로서 예견하는 표현들조차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성희롱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때로는 잘 몰라서 성희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희롱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조심하면 될까요? 언어적 성희롱 예방을 위해 빨간불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불. 말하기 전 잠깐 멈추고 내 말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지 않을지 생각해 봅니다. 성적 발언을 떠나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말이라면 그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부부도 아닌데 이성이 같은 조가 되었다고 부부 혹은 연인이라고 얽매이는 것 불쾌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신의 언행으로 상대방이 불쾌해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멈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 빨간불. 말하기 전 잠깐 멈추고 성별 차이와 관련된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시다. 여자니까 여자라서 혹은 남자니까 남자라서 내가 하려던 말에 이런 말은 없었는지 그리고 혹은 내게 그런 말버릇이 없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가져봅시다. 네, 그러한 노력 말고도 중요한 노력이 또 한 가지 필요합니다. 바로 언어적 성희롱을 당했을 때 나설 용기입니다. 언어적 성희롱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참여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언어적 성희롱을 당해도 내가 참으면 되니까 혹은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우니까 라는 이유로 참아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오신 만큼 세상도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과 달리 성희롱을 당한 사람이 아닌 성희롱을 한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다면 이렇게 따라해 볼게요. 어깨를 펴고 턱을 아래로 당깁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당당한 표정으로 기관에 신고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의 용기가 두 번째 성희롱을 막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만들고 가해자가 사라지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면 참여자뿐만 아니라 사업 자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국가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시니어 세대의 올바른 노후 생활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사례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이는 어느 수요처에서 생긴 일입니다. 남성 참여자가 수요처에서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께 언어적 성희롱을 꾸준히 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쩜 이렇게 이뻐? 애기 엄마라는데 왜 이렇게 날씬해? 이런 말들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요처의 여성 담당자는 하지 말아달라, 그만하라, 불쾌하다는 말과 표현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 참여자는 이건 칭찬인데 왜 불쾌해하나 하며 적반하장격으로 화를 내셨다는 거죠. 이렇게 3개월이 지나고 참다 못한 수요처의 여성 근무자는 이 상황에 대한 민원을 넣었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가해자는 물론 노인 일자리 사업에 큰 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희롱을 한 남성 참여자는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 해당 사업을 한동안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성추행 사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단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 유지를 위해 모두 조심해서 성희롱을 근절해야 합니다.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감이 되는 사례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사업단 카페의 일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실버 요양병원 앞 카페에서 여성 참여자가 일을 했는데요. 여성 참여자가 바리스타로 일을 하자 카페가 요양병원의 남성들로 붐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성 참여자도 이에 자신감을 얻어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죠. 네, 그런데 간혹 남성 손님들 중에 당신도 한잔하세요 하며 커피값을 1인분 추가해 계산을 하거나 직접 간식을 들고 와 맛보라며 주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처음엔 성의를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매출이 오르기도 해서 받아주었는데 글쎄 그런 호의를 받아주었더니 자신의 마음을 받아준 양 조금씩 과한 요구를 하는 분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주말에 만나자, 나와 사귀자. 여성 참여자는 그렇게 일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1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성 참여자는 사업에서 정한 1년을 겨우 채우고 나서야 이러했던 사정을 담당 선생님께 털어놓으며 다음엔 다른 일을 하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담당 선생님이 왜 이제서야 말을 했느냐라고 묻자 직접적인 일도 없었는데 괜히 분란만 일으키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시더랍니다. 이렇게 육체적 성희롱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에 있어서 큰일도 아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참는 참여자들이 많았습니다. 네, 결국 앞에 참여자도 이렇게 1년간 괴로워하고 나서야 여자 전용 요양병원의 카페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업무 초반에 말씀드렸다면 여자 전용 요양병원 카페로 옮겨갈 수 있었음에도 결국 참여자는 바로 신고하지 않아 1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참고 견디는 고통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보다 사건이 발생하면 빠르게 담당자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본인에게 보다 손해가 적어지는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성희롱 근절,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맞춰보고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 일자리 성희롱 OX 퀴즈. 정답을 맞춰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칭찬했을지라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다면 성희롱이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와 별개로 피해자의 불쾌함 유무로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의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라도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남자는 성희롱을 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성희롱에는 남녀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남성 피해자도 성적 언행에 따라 불쾌함을 느낀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남성에게도 불쾌함을 주지 않게 언행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녀 모두가 평등해지는 삶, 남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며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 성희롱 근절의 첫 시작이 됩니다.